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고해드린 주제가 봄나물입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식재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 주에 꽃샘추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오늘 낮부터는 이제 날이 풀려서 완연한 봄을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원장님, 사실 저는 일단 봄하면 네, 제철나물이 떠오르긴 해요. 그렇죠. 원장님은 나물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저는 뭐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그러세요? 예, 일부 특정 나물만 이제 주로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근데 대표적인 봄나물 하면 일단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냉이. 네, 봄철에만 방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맞아요,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 마주머니들이 막 캐고 계시고 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쑥이라든지 예, 쑥. 냉이 예, 아니면 뭐 돌나물 예. 뭐 두릅 등등등 네. 많이 있죠. 우수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예.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에 따라 대부분 약이 되겠지만 특히 음. 봄에 먹을수록 더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들이죠. 아니 또 때마침 봄나물을 주제로 잡아봐서 그런가 오늘 제가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메뉴로 비빔밥이 나왔어요. 그렇죠. 나물이 포함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긴 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봄나물 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그렇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요. 그렇습니다. 식물뿐만이 아니고 예. 동물도 저 겨울잠을 자듯이 네. 사실은 인간도 예. 겨울에는 안정과 휴식을 취함으로써 내년 봄부터 활동기에 접어들 때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걸 못해서 여러 가지 병이 잘 생기죠. 그 중에서도 간을 푹 자게 해둬야 되는데 네. 겨울에는 한방 양생법상 일찍 자고 예. 늦게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요. 겨울에. 겨울에는 그렇습니다. 해의 길이가 짧죠. 예, 동 동지가 12월 22일이 가장 해의 길이가 짧듯이 네네네. 가장 길게 자야 되고 그런 네. 자연 섭리에 맞춰줘서 오래 잘수록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간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몸이 회복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간 소모됐던 것을 보충하고 나면 봄이 됐을 때 늦게 일어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가 일찍 되니까 안 네. 되잖아요. 예. 활동량이 많아지면 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됩니다. 푹 쉬다가 움직이니까 예. 그럴 때 많은 미네랄 예. 그런 것들 필요하게 되는데 예. 똑같이 식물도 겨울잠 자듯이 예. 빨아들인 영양분을 가을철에 빨아들인 것을 겨울에 뿌리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식물들 보면 통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집에서 대파를 키워도 예. 겨울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예. 봄에 캐보면은 알이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그게 꼭 양파처럼 마늘처럼 그런 모양새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달래 모양처럼 네, 되거나 맞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겨울에는 위로 자라지 못하는 대신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해 두는데 그것을 가지고 봄에 인간이 간을 축적된 영양소로 활동을 하듯이 예. 뿌리에 저장해 둔 것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봄에 나오는 모든 식물은 축적된 영양분을 최대한 분출해서 뿜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싹으로 돋아 나올 때 그 향과 맛과 고소함과 이런 것이 절정에 다루는 거죠. 봄의 절정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가을에 먹는 배추는 단데 비해서 예, 예. 봄에 먹는 봄동은 예. 고소하잖아요. 맞아요. 저 봄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겨울철에 긴 겨울잠을 자다 올라왔기 때문에 발휘되는 영양분들이거든요. 예. 그거를 먹는다면 겨울에 겨울잠을 못 자고 무리를 했던 겨울에 12월 1월 달에 송년회 이런 것 등을 거치면서 몸이 또 많이 피곤해 있죠. 예, 그런 인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식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봄에는 봄나물을 좀 많이 챙겨 먹는 게 좋겠네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좀 네.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달래하고 냉이가 아닐까 네. 싶은데 이게 보통 봄철 되면은 식당에 이게 달래 무침, 냉이 무침들이 딱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그 달래나 냉이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데쳐서 예. 이렇게 먹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이 독소가 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독소가요. 예. 저희가 갔는데 데쳐서 무쳐서 나왔어 이러면 살짝 사실은 독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없이 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것은 이제
그 독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나 이제 그 독소라는 것이 미량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데쳐서 드시면 되고 또 초무침이라든지 여러 저기를 거쳐서 이제 드시게 되잖아요. 그중에 네. 이제 그 냉이 같은 경우는 된장 군침 또는 아우 된장찌개 냉이 있어야죠. 예. 그럴 때도 이제 그 네. 된장과의 어떤 상생관계, 콩의 아. 어떤 기능과 냉이의 간을 보강해주는 기능이 합쳐지면서 예. 봄에 특히 간이 겨우내 피곤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 피로 회복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성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또 봄에 많이 먹는 나물 중에 쑥 있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사실 쑥은 쑥떡해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쑥떡으로 많이 먹고 또 네. 요새는 이제 많이 유행 타는 네. 음식 중에 도다리 쑥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도다리 쑥국이요. 예. 봄나물들은 또 특히 뭐랑 잘 맞냐 하면 예. 도다리뿐만이 아니고 쭈꾸미라든지 무슨 조개류라든지 1월, 2월, 3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나오는 해산물들과 찰떡궁합입니다. 아 그래요? 쭈꾸미가 또 지금 봄철에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제철이죠. 이제 같이 섞어서 할 때 예. 말씀하신 그 쑥은 도다리와 궁합이 맞으면서 아. 심심하게 된장을 살짝 풀어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아주 별미면서 간 기능도 회복하고 비타민 예. 공급도 하고 피로 회복도 하는 아주 이제 좋은 음식들이 되는 거죠. 아 도다리 쑥국이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많이 먹는 것 중에 두릅 있죠. 네, 두릅은 이렇게 살짝 데쳐서 이렇게 초장에 먹으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맛있는. 예. 예. 데쳐 먹는 이유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아, 때문입니다. 독성이 있다는 뜻이군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예. 그러나 이제 두릅은 특징적으로 굉장히 많은 무기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질을요. 네,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식물에는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아. 그래서 또 이제 대부분의 이 봄철의 나물들의 특징이 비타민과 그 사포닌이거든요. 사포닌이요. 씁쓸한 맛. 아 맞아. 나물은 원래 좀 씁쓸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삼의 씁쓸한 맛, 예. 도라지의 씁쓸한 맛, 예. 두릅의 씁쓸한 맛이 다 사포닌 계열의 맛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칼슘도 많고요. 뭐 여러 네. 가지 무기질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초장에 살짝 찍어서 드심으로써 네.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드실 때 가는 거보다는 예. 알이 통통한 거, 아 통통한 거요. 예, 그리고 순이 많이 안 올라온 거,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영양분이 다 발산돼 가지고 예. 섬유질이 많아지면 예.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양소가 좀 줄어드니까 예. 어릴 때 싹이 이제 나오면 이제 많이 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어린 싹 따서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물론 조금 전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이제 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해주신 이런 봄나물들 한꺼번에 그러면 다 먹으면 건강에 정말 좋습니까? 좋을까요? 물론이긴 합니다만 이제 독성에 대한 유무가 중요하겠고요. 아, 또는 이제 나물인 줄 알고 채취를 했는데 독초인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경우 가끔 기사에 올라오죠. 예, 3월 달에 특히 그런 이제 식중독 예. 사례가 제일 많이 보고될 때가 그때이고요. 예. 이제 듣던 대로 어디 이제 놀러 갔다가 이렇게 채취하실 때 네. 독초를 채취해서 식중독이 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는 도로 근처에는 중금속 오염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간독성이나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카드미움,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아. 모르고 캐서 드시게 되면은 급성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도심에서 캐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지에 나가서도 이렇게 많이 채취를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시다면 네. 그런 분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시중에서 구매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제 시중에서 구매하신 것들도 그냥 뭐 싱싱하다고 막 드시는 게 아니고 예. 데칠 것은 확실하게 데쳐주시고 아 그럼 데치면은 독성이 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데 종류에 예. 따라 달라서 아. 독성이 가벼운 것들은 예. 살짝 데치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이제 두릅 같은 경우 많이 제거가 되고요. 예. 원추리 같은 나물이라고 해서 드셔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 예. 크기가 커질수록 독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 또 이제 달래도 달래 순 같은 경우에 독성이 초기에 좀 많거든요. 네. 그 독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쁘다라기보다 식물이 자기가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한 초기에 너무 작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복숭아라고 네. 요만한 상태에 있을 때 새들이 까치나 이런 것들이 먹지 못하게 독성을 탁 끼고 있어서 새들이 안 먹거든요. 애기일 때 복숭아들이. 근데 그것이 항암제의 원료로 쓰이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어떤 독성이 강한 것은
모든 식물이 특히 봄에 예. 어릴 때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 그런 특성들을 잘 걸러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왜냐면 제가 간혹 이렇게 한강변에서 이렇게 풀 거기서 이제 한강변이라도 요새는 많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가져가셔서 데치시고 나서도 오랜 기간 씻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 씻어보시면 시중에 판매되는 나물들도 예. 또는 미나리라든지 우리가 많이 드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부추 이런 것들도 씻어보시면 그 안에 그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3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혹시 원장님은 나물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네, 종류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음식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으로 부쳐 먹으면 좋은 것들이 또 있겠고요. 아. 또 무쳐 먹는 것이 이제 좋은 경우가 예. 있고 또는 이제 약간 익혀서 찌개로 해서 먹는 것이 이제 보통 이런 종류가 가장 많은 종류가 되겠죠. 아이들한테 먹일 때는 오히려 이제 잘게 썰어서 향이나 식감을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빔밥 같은데 오늘 드셨죠? 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네. 아이들은 나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나물 정말 먹기 싫었었거든요. 근데 네. 비빔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나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요리라는 것이 단순히 정형화된 요리뿐만이 아니고 네. 그것을 잘 곱게 다져서 밀가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피자에 넣어주고 아, 비빔밥을 좋아하는 아이는 이제 비빔밥 재료를 이제 쓰면서 네. 이런 식으로 튀김을 좋아한다면 튀겨준다든지 아, 예, 두릅도 튀기면 맛있거든요. 아, 두릅도 튀길 수 있습니까? 네, 잘 아. 많이 튀겨 먹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돌나물 같이 예, 예. 새콤한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돌나물을 이제 그 초장에 묻혀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음, 돌나물은 1년 내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칼슘이나 이런 것은 음. 브로콜리보다 훨씬 많다고 하기 때문에 즐겨 드시고 또 아이가 새콤한 걸 좋아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봄나물 중에 아이의 기호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봄나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법. 네. 요 간단하게 팁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구매하시고 아, 그리고 예. 꼭 데쳐 먹을 것은 데치시고 예. 그리고 잘 씻어서 직접 어디서 캐어 오시는 거 좀 예. 지양하시면서 예.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봄나물 드시기 전 겨울에 예. 많이 주무셔서 간을 보강할 수 있는 섭생 생활을 하시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봄이니만큼 봄나물도 많이 드시지만 운동도 또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을 예.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건강생활은 봄나물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